예, 반갑습니다. 메가전 클라우드 공성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 분석 쪽에 패러다임의 전환인 데이터 메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메쉬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 그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메가전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를 맡고 있고 저도 이제 메가전에 조인한 지는 한 4년 정도 되고 있고, 그 전에 직장들이 있었고 오늘 설명을 맡게 됐습니다. 크게 순서는 저희 메가전 클라우드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메가전 클라우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부드러운 주제로 잡았어요. 현실과의 타협, 데이터 메쉬가 왜 현실과의 타협인지, 그리고 데이터 메쉬를 구성하는 4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영혼과 심장 그리고 몸과 마음의 표현으로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메쉬가 구성이 됐을 때 사용자나 데이터 제공자나 여정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가전 클라우드는 2018년도에 메가전이라는 회사에서 스핀오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원이 한 1,000명이 넘고 있고요. 1,200명 정도 되고 있고, 메가전 전체는 한 2,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 대표이신 이주환 대표님하고 조호 대표님이 대표로 계시고요. 그리고 메가전 클라우드는 3가지 비즈니스 필러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저희 회사를 이제 클라우드 쪽의 MSP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당연히 그 부분 테크놀로지 파운데이션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AWS 비즈니스, 구글 비즈니스, 애주어 비즈니스, 알리, 텐센트, 그다음에 국내 로컬 클라우드에 대한 MSP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조직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쪽하고 AI 쪽, ML 이쪽 관련돼서 저희가 컨설팅뿐이 아니라 뭐 애자일 빌드, 그다음에 아웃소싱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SaaS형 솔루션입니다. SaaS형 솔루션에서 요새 뭐 마케팅 테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뭐 세일스포스닷컴이나 젠데스크나 SaaS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필러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6개 나라에 이제 메가존 패밀리사들이 있고요. 뭐 메가존 재팬, 메가존 홍콩 이렇게 진행돼 있고, 요새 이제 핫하게 나오는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베를린 쪽은 내년에 플랜을 가지고 확장을 예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2019년도부터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고요. 크게 보면 데이터 비즈니스하고 AI, ML 비즈니스를 진행을 합니다. 좀 기억하기 쉽게 하면 ABCD로 해서 AI 쪽, 그다음에 빅데이터 쪽 어디서 온 클라우드에서 누가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다음에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나 DW를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래프DB를 이용한 그래프 애널리시스, 그다음에 BI나 포탈 뭐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AI, ML은 말 그대로 기존의 스태티스틱 분석이나 AI나 ML 쪽. 그런데 요새 이제 중요한 옵스가 이제 연결된 ML 옵스, AI 옵스 이런 부분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분야는 저희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 이쪽 어널리틱스 영역에 대한 로드맵,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영역 중에 하나인 이코시스템, 어널리틱스의 이코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그다음에 거버넌스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가 데이터하고 AI, 그다음에 오늘 장소를 만들어 주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브릭스, 뭐 다다이쿠 이런 부분의 솔루션과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메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메쉬를 현실과의 타협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리제이션에 대한 큰 순환 구조를 보면 크게 4가지 꼭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네트워크이고, 그 다음에 연산 처리,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 큰 축이 4가지가 순환적으로 돌고 있는데, 네트워크를 보면 대역대가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데이터의 이제 양과 질이 확산되는 부분이 있고요.
연산이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부분으로 가게 되면 효율적으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들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모두가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모아지게 되면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아니면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하면서 이 네 가지 구조가 이제 순환적으로 도는 게 전체적인 순환 구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데이터 쪽 어널리틱스 영역에도 반영이 됩니다. 이런 메가적인 트렌드가 접목이 되는데 이 부분이 뭐 그냥 생뚱맞게 뭐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오퍼레이션 쪽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어플리케이션에는 이미 정의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데브옵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즈니스하고 기술 부분의 사일로를 최소화시키는 부분으로 이제 데브옵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메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메인 드리븐이라는 부분이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 그 에자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최초로 MVP를 작게 만들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나가는 프로덕트 드리븐 부분, 그다음에 이제 분산 쪽 이제 이런 기술들이 어널리틱스에도 구체화돼서 이제 적용이 되면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크게 중요한 네 가지로 잡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데이터 오너십 부분들, 그다음에 페더레이티드 거버넌스, 그다음에 데이터 에서 프로덕트, 데이터를 제품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과거에는 뭐 셀프 BI나 이런 환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셀프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 이 네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표현된 게 데이터 메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의 저희 부서에서는 이 네 가지 축을 실제 구체화할 수 있는 큰 프린시플 네 개를 잡았는데요. 그게 이제 텍 베이스의 어세스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롤 베이스로 하는 부분들. 이 텍 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 공유의 관점에서 볼 땐 굉장히 중요한 컨셉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롤 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책임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데이터에서 프로덕트로 나왔을 때 그때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맨 마지막이 이 보덕, 그 영역을 파괴하면서 데이터를 쉐어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 이 네 가지 축을 가장 이 메쉬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내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글로벌리 이 데이터 메쉬라는 컨셉이 나온 게 2020년도에 이제 소토웍스의 자막이란 분이 이제 이런 컨셉을 얘기하면서 21년도, 22년도 이제 진화해 와서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컨셉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스노우플레이크도 그렇고 데이터브릭스도 그렇고 AWS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이런 데이터 메쉬의 컨셉은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솔루션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모놀리틱한 센트럴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아니면 데이터 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지난 40년 동안 비린몬께서 이제 주창해서 중앙에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 시계열적인 정보를 쌓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진화를 해왔어요. 이 부분이 뭐 틀리다는 부분은 아니에요. 틀리다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요새 뭐 분석의 현대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중앙 집중적인 환경의 아픈 점들, 나쁜 점이 아니라 아픈 점들, 잘 풀리지 않는 점들을 조금씩 이제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메쉬까지 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중간 분산형 형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는 방식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는데요. 요 특성들을 보면 중앙 집중식일 때 전체적으로 분류 체계, 전사적인 기준으로 쭉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회사에서 뭐 표준화라든지 이런 굉장히 힘든 작업들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 조직에서 아키텍처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기술 기반으로 그 관리 조직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요거에 이제 도전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중앙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요새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빠르게 진화를 합니다. 그런 발전되는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담기가 어려워요. 왜 담기가 어렵냐면 중앙에서 관리하는 조직들은 이 도메인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담을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기 때문에 그런 속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fail to scale source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요새는 어그멘트 돼 가고 계세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요구하시고 뭔가 분석에 대한 환경도 요구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기존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공하기가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은 데이터 드리븐 하는데 실제 억세스에 대한 제한이 아직도 존재한다. 물론 안 그런 적도 있어요. 데이터 메시가 뭐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는 하지만 뭐 중앙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걸 모두 다 메시로 바꾸세요. 이런 컨셉은 절대 아닙니다. 이 메시라는 컨셉이 적용이 가능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센트럴라이즈가 여전히 적용이 가능한 데가 있고 이 부분은 우리 회사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히 특징적인 거를 살펴보면 센트럴라이즈 쪽에 이런 장점들이 있고 중간 과정이 있고 메쉬로 갔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보시면 데이터 메쉬는 분석 아키텍처를 분산 아키텍처 기반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사일로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완들이 이루어질 때 이제 메쉬가 진정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메인에서 관리하는 A라는 도메인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B라는 도메인이 있을 때 그러면 A라는 도메인의 데이터를 B에다가 또 복제를 해줘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데이터가 무한히 이제 늘어나고 복제에 대한 속도도 엄청 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복제를 하지 않으면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뭐 제로 콜로니라는 이제 기술들을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기술적 요소가 발전되면서 메쉬라는 컨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너십을 기준으로 각각의 도메인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as a product으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프로덕트라는 개념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제품을 만들었어요.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걸 팔아야 돼요. 그럼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이걸 많이 쓸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표현되는 게 데이터에서 프로덕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소유한 도메인에서 데이터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에 대한 뭐 메타 정보도 잘 관리를 해주고 필요할 때 적시에 제공을 해주고 그래야 이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각 도메인들끼리 유기체처럼 돌아갈 때 이제 메쉬가 구성된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의는 그 자막님이 그 소프트웍스의 자막님이 이제 정의를 한 건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풀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메쉬가 디센트럴라이즈 소시오-테크니컬 어프로치 그다음에 in managing and accessing analytical data at scale. 디센트럴라이즈라는 부분은 명확히 할 수 있어요. 모노리틱 구조인 중앙 집중형이 아닌 분산 구조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시오-테크니컬이라는 부분은 조금 복잡 단어합니다. 이게 아키텍처를 얘기하는데 조직을 건드려요. 왜냐하면 조직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이 메쉬는 성립이 안 돼요. 도메인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시오 테크니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어널리티컬 데이터에 대해서만 한정을 합니다. 오퍼레이션 데이터는 이쪽에 컨셉이 안 맞아요. 분석을 위한 데이터, 어널리틱스 영역에 한정이 되고 그다음에 스케일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소스에 대한 부분하고 컨슈머, 사용자에 대한 부분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중앙 집중형은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그런 컨셉의 주요 프린서플은 데이터 자체를 일단 수집해야 되는 자산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공유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이제 데이터를 바라본다. 이게 가장 크게 시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조직 구조도 중앙형 집중형에서 이제 분산 구조로, 그다음에 모놀릭에서 디스트리뷰트 뭐 이런 식으로 쭉 컨셉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그림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중앙 집중형이 나온다고 하면 뭐 안 그런 조직도 있지만 크게 뭐 한 세네 가지 조직의 역할로 나눠집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 그다음에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영역, 그다음에 DW나 레이크를 모아놓는 저장 영역, 그다음에 마지막에 컨슈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 이게 이제 한 조직에서 역할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별 조직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근데 데이터 메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지금 볼드체로 나와 있는 영역별로 도메인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영역 저렇게 관리하고 B라는 영역 관리하고 그 중간에 이제 넘어간 지역은 그 공유되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또 취합해서 하는 영역,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 메쉬를 하려면 비즈니스 도메인에 각각의 IT 인력들이 다 포진돼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직과 아키텍처가 같이 믹스된 이제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메쉬에 대한 정의 부분, 정의가 복잡단단하다. 왜냐하면 조직도 건드리고 확장성도 뭐 원천만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메쉬에 대한 그림이 이제 머리에 들고 오시면 그 다음에 그거를 구성하는 네 가지 중요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Soul, Heart, Body and Mind, 이 네 가지로 좀 표현을 했는데요. 이 네 가지입니다. 아까 초기에 그 IT의 그 DT의 그 메가 트렌드 순환고리 다음에 이제 나와 있던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쪽의 사상들이 접목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도메인 오리엔티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 부분. 도메인에서 중심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데이터를 제공하고,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뒤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 회사다. 예를 들어 은행이다. 그러면 여신이 하나의 도메인이 될 수 있고 수신이 하나의 도메인, 또 외환이 하나의 도메인,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신 파트는 여신 파트 분들이 데이터를 제일 잘 알 거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조직보다. 수신은 수신일 거고, 또 한 개념 크게 이제 보다 보면 뭐 지주사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A라는 지주사 밑에 B, C, D가 있으면 A라는 지주사는 B라는 계열사의 데이터를 잘 몰라요. B 계열사가 B 계열사의 데이터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데이터에서 프로덕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품 하려면, 제품이면 뭐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품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 그게 두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는데 뭐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데이터를 프로바이딩하거나 이런 분석하거나 이런 환경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거버넌스. 이런 게 유기체적으로 돌려면 거버넌스 체계가 잘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영혼과 심장에 대한 기준이 돼 있으면 그걸 시스템적으로 받쳐주는 몸은 셀프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고, 마음은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거버넌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예시예요. 예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거버넌스 밑에 데이터 메쉬 형식으로 데이터들이 프로덕트처럼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오너들은 뭐 파티 뭐 등등등 이렇게 있어서 각각 파티 영역을 맡고 있다. 그럼 파티 쪽에 이제 프로덕트처럼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식인 거죠. 폰트가 좀 많이 깨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도메인이라는 거는 비즈니스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로서 도메인 전담 조직에 의해 정의 관리되는 데이터와 데이터 프로덕트의 구조적 집합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건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의 이제 예제로 하나의 회사에서 비즈니스 도메인을 나눠서 이제 관리하는 형식의 아키텍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에서 프로덕은 6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제품을 가지고 있을 때 첫 번째는 일단 제품이 뭔지 이제 찾을 수 있는 탐색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사용 가능한 부분에 데이터로 제공이 돼야 되고, 그 데이터가 뭔지에 대한 설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설명성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가비지다,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성, 데이터 품질에 대한 문제가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안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A 도메인에서 B 도메인으로 쓰는데 뭐 고객 정보에 뭐 실명 정보나 기타 이런 정보들까지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 나중간에 어딘가에 이제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보안성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마지막으로 상호 A 도메인에서 B 도메인, 그다음 B에서 뭐 C 서로 상호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프로덕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6가지 주 속성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A라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A라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A라는 도메인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프라이빗 영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공유를 요청해 왔을 때 퍼블릭 영역으로 그걸 보내줘서, 근데 이거를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의미 있는 데이터에 뭐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프로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에 대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인프라스트럭처는 현재는 그렇게 많이 완성된 부분은 없어요. 이 컨셉 자체가 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노우플레이크도 그렇고 AWS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기능 요소들은 있어요. 근데 사용자들은 아무래도 포탈 형식의 묶여 있는 영역으로 이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컨셉적으로 묶어봤을 때 이제 슈퍼비전할 수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보고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하고 접근 관리를 하고 하는 영역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집 저장 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영역들, 그다음에 프로덕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영역들, 크게 이 3가지 영역을 제공을 하면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 메쉬 컨셉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정의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좀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데이터 오너 부서가 있고 비즈니스 사용자 부서가 있는데, 새로운 프로덕트 요청을 하면 데이터 관리자가 이제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를 만들어서 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메시에선 가장 중요한 게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메타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 걸쳐서 메타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아까 그 사용자 포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메인에서 직접 데이터를 적재 테스트를 하시고 프로바이딩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품질에 대한 점검까지 마치고 보안에 대한 점검까지 마치고 실제 뭐 퍼블릭 존이나 뭐 익스플로러 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논리적인 흐름으로 데이터 메쉬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쉐어링이라든지 익스체인지라든지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메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나중에 저희 부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만들고 공유하고 활용하고 하는 부분들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스노우플레이크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거버넌스인데요. 거버넌스 부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건드리기 때문에 저희 뭐 컨설팅을 하거나 이럴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이제 조직을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역할로 정의를 하면 데이터 소비자, 그다음에 오너, 관리자, 그다음에 이런 메시에 대해서 뭐 플랫폼 관리팀, 뭐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팀, 보안 역할,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에 대한 역할, 이렇게 이제 역할로 나눠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버넌스가 나와야 되고, 당연히 뭐 표준화나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는데 중앙 집중식과는 표준화 부분은 조금 틀려요. 중앙 집중식은 표준화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커플도 돼 있어요. 근데 메쉬로 갔을 때는 도메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루스트 커플된 표준화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요거 이제 시스템적으로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의 큰 역할들이 있으면 이런 세부 역할로 개별적으로 정의가 돼서 진행이 됩니다.
뭐 스노우플레이크 행사이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 쪽에서는 이런 거버넌스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롤에 대한 억세스 부분, 태그를 활용한 억세스 부분, 그게 데이터 공유하고 접근에 대한 제어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태깅하는 부분,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부분, 리니지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를 프로텍션할 때 이제 로 단위로 억세스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 요소들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컨커런시에 대한 워크로드 부분, 그다음에 뭐 제로 클로닝, 그다음에 타임 트래블, 데이터 쉐어링, 이런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기능들이 데이터 메쉬에 많이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릴 때 공유를 할 때 이 데이터를 복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한테 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볼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가지고 그걸 조정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 권한이 이제 이내립 갖는 부분에 대해서 스노우플레이크가 또 되게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스노우플레이크뿐이 아니라 뭐 데이터브릭스나 AWS, 그다음에 구글도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데이터 메쉬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데이터 메쉬를 구성하는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렇게 4가지가 됐을 때 사용자에 대한 전이는 어떻게 바뀌는지, 사용자에 대한 전이는 굉장히 복잡단단하면 이해가 잘 안 가요. 되게 심플해져야 되는데 그 심플해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뭐 셀프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도 있어야 되고 거버넌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심플하게 전이가 바뀝니다. 전이는 크게 4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소유한 분, 도메인 오너들,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데이터 사용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버넌스 관리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인프라에 대한 관리자에 대한 역할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에 대한 제공자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상품화해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메타데이터, 상품에 대한 프로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종류의 것들인지에 대한 분류 및 정의를 해주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제공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시작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역할로 데이터 제공자는 전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기 데이터 제공자가 아니라 데이터 사용자인데 좀 잘못 써졌는데, 데이터 사용자는 말 그대로 컨슈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탐색하고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필요한 데이터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러면 아까 권한에 대한 승인 체계, 권한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하는, 되게 심플한, 근데 논리적으로는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이걸 시스템적으로 구현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도 데이터 메쉬도 마찬가지로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전형적인 이제 애자일에 대한 방법론을 좀 따르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버넌스 관리자는 크게 2가지, 보안적인 측면하고 품질적인 측면. 왜냐하면 데이터를 흘려보내고 하는 부분들은 다 데이터 소유하는 도메인 오너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쪽 거버넌스 관리자들은 우리 조직이 만든 거버넌스를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보안과 품질에 대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 인프라에 대한 관리자 부분은 뭐 인프라에 대한 파라미터나 인프라 관리 등등등 이렇게 진행을 하죠. 뒤에 몇 장은 이제 예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의 그 도메인 내 그 어카운트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별로 도메인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런 아키텍처로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를 예제로 해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어카운트별, 회사 자체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봤을 때 좀 큰 개념으로, 아니면 뭐 같은 회사에서도 너무 크기 때문에 뭐 하나의 부서를 하나의 별도의 어카운트로 땄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어카운트끼리도 스노우플레이크를 기반으로 하면 데이터 쉐어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아키텍처고요. 세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A 부서는 AWS를 쓰고 B 부서는 뭐 GCP를 쓰고 뭐 C는 Azure를 쓰는데 각각의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로 이제 묶여 있을 때 쉐어할 수 있는 메쉬 컨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림이고요. 맨 마지막은 헤테로지니어스 환경들, 온프렘일 때 온프렘 환경과 이제 하이브리드 스트럭처가 있을 수 있어요. 퍼블릭하고 그랬을 때 근데 단지 전제는 뭐냐하면 온프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데이터를 프로덕으로 만들었을 때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야 쉐어가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지만 뭐 구성을 못하는 아키텍처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을 맞춰서 데이터 메쉬는 일단은 데이터에 대한 쉬운 접근을 목표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실과의 타협인 부분이고요. 중앙 집중형에서 좀 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게 중앙 집중식 구조가 잘못돼서 이걸로 가야 된다라는 절대적 권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데이터 메쉬를 조직과 연계돼서 풀지 않으면 과거에 데이터를 소유만 하고 공유하지 않은 사일로 형식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조직, 데이터 오너십이 결합될 때 데이터 메쉬가 구현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준비한 거는 이 부분이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저희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뭐 데이터브릭스나 우리는 AWS 환경만 쓰는데 아니면 우리는 GCP 환경만 쓰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뭐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밖에 저희 부스에서 설명 요청을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